네, 스토리가 있는 뉴스, 스토리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소식은요.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었다. 입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동부 시간으로 밤 9시, 제가 있는 이곳 LA 쪽 서부 시간으로 기준으로 한다면 저녁 6시에 대국민 연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엄청난 얘기가 나올 것 같아서 이 영상을 아주 끝까지 안 만들고 있다가 솔직히 말해서 어제 밤에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왜? 시간이 촉박해서요. 이게 또 만들고 영상 촬영해야지, 기사 써야지, 촬영해야지, 또 편집해야지, 또 이거를 업로딩하기 좋게, 유튜브에 업로딩하기 좋게, 또 이걸 뭐 렌더링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인코딩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것도 시간이 꽤 걸립니다. 그러고 해야지,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유튜브에 업로딩 해야지, 이제 시간이 좀 꽤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영상을 좀 빨리 만들어야 이게 제 시간에 업로딩을 시킬 수 있는데, 어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국민 연설이 있다고 그래서 저녁 6시에 탁 TV 앞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다가 그거 다 취합해서 이제 원고 써서 여러분들에게 만들어서 올려드리려고 했는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었습니다. 왜요? 계속 했던 말, 똑같은 말이 반복돼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자, 뭐 일단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대국민 연설에서 앞으로 2, 3주에 걸쳐서 이란에 대해서 극도로 강력한 타격을 하겠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말도 몇 번 듣던 얘기죠. 네.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 발언 내용을 좀 취합해 볼 텐데요. 이 취합하면 할수록 뭐 계속 듣던 얘기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몇 주일 동안 계속해서 했던 그 얘기를 어제 전 국민을 TV 앞에 모아놓고, 전 국민뿐만이 아니죠. 사실은 전 세계인이, 한국에서도 이거 굉장히 관심을 갖고 지켜봤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인을 그 TV 앞에 모아놓고 똑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전쟁 33일 차였던 어제 백악관에서 행한 대국민 연설에서 지금까지 이룬 진전 덕분에 오늘 밤 나는 미국의 모든 군사적인 목표를 매우 빨리 달성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말이 좀 쉽지 않죠? 지금까지 해온 덕분에 나는 오늘 밤 여러분들에게 미국의 모든 군사적인 목표를 매우 빨리 달성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매우 빨리 달성했습니다가 아니라 매우 빨리 달성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게 좀 돌려서 이렇게 하는 말입니다만, 한마디로 하면은 아직 종전은 아니고 강력한 폭격을 한 2, 3주 정도 더 하겠습니다. 뭐 짧게 말하면 그 얘기입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그 2, 3주라는 건요. 그가 이란에 대한 군사 작전을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는 4주 내지 6주 정도로 보고 있다. 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4주가 막 지나고 있으니까 이제 5주 차에 접어들었죠. 4주가 막 지났으니까 그 2, 3주 중에서 한 2주 정도를 붙인다면 이제 딱 6주 그런 어떤 스케줄을 감안하고 얘기를 한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하지만 앞으로 남은 2주 동안에는 공세의 고삐를 바짝 떼서 더 강력한 공세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조금 더 발언을 중요한 포인트를 축약해서 말씀 전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자, 첫째, 이란을 초토화시키겠다. 최후 통첩으로 48시간 주겠다. 요런 게 이제 지난 몇 주 동안에 있었던 얘기인데, 그리고 이란이 말을 계속 안 들면, 합의에 따르지 않으면 지옥을 보게 해주겠다. 뭐 이런 얘기를 지난주, 지지난주부터 계속 트럼프 대통령이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런 말들을 해왔는데, 그 지금까지 해온 이 말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말을 어제 대국민 연설에서 또다시 했는데, 자,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제 한 말은 이런 거였습니다. 핵심적인 군사 목표들이 완수 단계에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점을 기쁘게 말씀드립니다. 완수 단계에 가까워지고 있다입니다. 완수했습니다.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목표를 완수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종전입니다는 아니고 완수 단계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란의 정권 교체를 이뤘다라는 말. 요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지도자들이 많이 제거됐으니까. 그리고 또 하지만 그 사이에 논의는 계속되고 있다. 요게 좀 헷갈리시죠? 지난주에 얘기한 거야? 어제 얘기한 거죠? 조금 헷갈리실 겁니다. 네, 어제 나온 말입니다. 어제 대국민 연설에서 한 말입니다. 논의는 계속되고 있다라는 말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기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요 목표물을 주시하고 있다. 이란의 주요 목표물을 주시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것도 어제 나온 말입니다. 1, 2주 전에 나온 말과 크게 다르지 않았고요. 일부 발언은
정말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은 그런 문장으로 발언을 했습니다. 똑같은 말의 반복은요, 그런데 이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된 내용에서도 계속 나왔습니다. 자, 어제 한 말입니다. 어제, 지난주에 한 말이 아니라, 자, 어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원유를 수입하는 나라들은 스스로 해협을 지켜라. 아니면 우리 미국에서 석유를 사가라. 라고 말했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이 영상에서 여러분들에게 뉴스를 전해드리면서 했던 말이 바로 이건데 똑같은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토시 하나 다르지 않은 발언은 또 있었습니다. 뒤늦은 용기를 내서, 요게 이제 처음, 지난주에는 이제 영국한테 한 말이었는데, 어제는 뭐 영국이라고 특정 지칭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영국이라는 것만 좀 빼면은 똑같습니다. 뒤늦은 용기를 내서 호르무즈 해협으로 와서 우리 미국을 도와라. 그리고 석유를 가져가라. 갈 때 가져가라. 이라는 사실상 초토화됐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요게 지난주 얘기가 아니라 어제 얘기였습니다. 일주일 전부터 늘 듣던 말과 똑같은 말의 repeat, 반복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대국민 연설 18분 동안 이어졌는데요. 사실 새로운 내용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지금 제가 전해드린 대로 2주 전, 뭐 지난주 1주 전 하고 얘기가 똑같은 말의 반복이 이어졌는데요. 혹시 이 대국민 연설을 한다라고 이제 막 예고가 나오고 그래서 뭐 좀 드라마틱하게 종전선언이라도 하는 건 아니냐, 뭐 아니면은 대국민 연설과 동시에 뭐 가히 괴멸시킬 정도의 어떤 이란의 그런 공격이 시작되는 거 아니냐, 뭐 여러 가지 상반된 여러 가지 생각 때문에 그 대국민 연설을 지켜보기 위해서 TV 앞에 탁 앉아가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뭐 그게 기자들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 많은 사람들, 특히 이제 미국의 국민들 다 그렇게 지켜보고 있었는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었습니다. 물론 먹을 게 없다라는 게 반드시 나쁜 뜻은 아닙니다. 뭐 그냥 그렇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뭐 이렇게 더 이상 악화된 소식, 더 이상 부정적인 소식이 없다라는 것은 뭐 좋은 거죠. 하지만 뭐 정말 기대했던 어떤 종전선언, 이런 게 나오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조금 많이 안타까웠다는 생각입니다. 여하튼 좋습니다. 여하튼 가장 중요한 건 어떻게든 전쟁이 빨리 끝나는 겁니다. 빨리 끝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다면 그 자체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지만 좀 아쉬움은 좀 금할 수 없는데요. 자, 뭐 여하튼 전쟁이 빨리 끝나기만을 기원하겠습니다. 다른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생활정보 소식을 전해드리는 게 아무래도 나을 것 같아서 생활정보 뉴스를 좀 전해드릴게요. 자, 앞으로 뉴저지주에서 전문 간호사들도 1차 진료와 뭐 의약품 처방, 이걸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자, 잘 들으세요. 뉴저지주라고 지금 뉴스가 그렇게 나왔으니까 일단 소개를 해드리는데, 이게 뉴저지주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굉장히 많은 미국의 사실은 그 대다수의 지역에서 이게 해당되는 뉴스거든요. 자, 오늘 또 미국에서 그런 시스템이 있구나라는 것을 또 하나 알고 가실 수 있기 때문에 잘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반 간호사를 RN이라 그러잖아요. Registered Nurse라 그래서 뭐 우리가 일반 간호사님, 뭐 간호조무사도 있고 뭐 보조사도 있고 막 그렇지만 그냥 우리 한국 병원에 가면 그냥 통칭해서 다 그냥 간호사님이라고 하지만, 정식 간호사는 전문 간호사, 즉 Registered Nurse라 그래서 RN이 전문 간호사죠. 자, 그렇게 RN이라고 있는데 사실 RN보다는 한 단계 위 개념의 APN이라고 있습니다. 뭐 캘리포니아에서는 NP, Nurse Practitioner 뭐 그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요거 이제 그걸 통칭하면 APN이라는 간호사가 있습니다. 이 APN에 관련된 얘기인데요. 이 APN은 의사처럼 진료도 할 수 있군요. 즉각에 그 자리에서 바로 처방전도 써줄 수 있고, 바로 주사 놓고 처방전 쓰고 진료하고, 어찌 보면 뭐 의사하고 구분이 잘 안 될 정도의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게 APN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제 뉴저지주에서도 그동안 안 됐다가 뉴저지주도 APN도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28개 주에 달합니다. 뉴저지주가 미국에서 28번째로, 제가 조금 아까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 얘기는 미국 내 28개 주가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전문 간호사 RN과 지금 말씀드리는 APN과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그리고 우리가 병원을 찾아가는 사람의 입장에서 우리가 알고 있으면 좋을 내용은 뭔지, 자, 이 부분을
잠시 후에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해 드리겠고요. 일단 어제 들어온 그 소식 뉴저지의 경우를 이제 제가 좀 마무리를 하자면 마이크 쉐릴 뉴저지 주지사는 석사 또는 박사 학위를 소지하고 최소 5,000시간의 임상 경험을 갖춘 간호사를 APN이라고 합니다. Advanced Practice Nurse라고 합니다. Advanced Practice Nurse, APN. 줄여서 그렇게 말하는데 그런 사람에게 의사 없이 독자적, 그러니까 병원인데요. 의사가 없어 이 순간. 그래도 그 APN이 있으면 의사 없이 독자적으로 진료하고 진단하고 처방하고 검사하고 뭐 의약품, 약 처방 다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준다는 법원에 서명했습니다. 뉴저지 주에. 자, 그리고 5,000시간의 임상 경험이 있는 전문 간호사라고 이제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5,000시간의 임상 간호사, 어유 되게 엄청나게 긴 시간으로 느껴지시겠습니다만은 자 보세요. 하루 8시간 일하니까 일주일이면 40시간 일하잖아요. 모든 풀타임이 다 똑같죠. 그러면 한 달에 160시간 일합니다. 그러면 5,000시간이라면 31개월입니다. 그러면 3년이 채 안 됩니다. 3년이 36개월이니까 3년이 채 안 되는 정도의 시간 그 경험. 그러니까 간호사로서 그냥 그 병원에 간호사로서 일하고 다니죠. 월급 받고 연봉 받고 다. 그렇게 한 3년이 채 안 되는 정도의 시간 경험만 있으면 이 APN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 봐서 합격하면 바로 의사같이 그런 걸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전문 간호사, 이 APN이라는 간호사는 어떤 일을 하는 건지, 그리고 참 이 APN이라는 게 직업적으로 얼마나 좋은 건지를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나는 이제 언제 공부해서 그런 걸 해. 나는 이제 뭐 됐고 내 주변에 다른 사람들한테 조언해줘야지. 네, 조언해주세요. 저는 아주 강력히 추천합니다. 우리 한국 분들, 간호사분들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근데 왜 간호사에서 저는 왜 멈추나? 저는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전문 RN 시험 많이 합격합니다. 한국 분들. 그 RN이 됐으면 거기서 한 2, 3년만 공부하면서 일하면 임상 경력은 그 시간 동안에 자연적으로 5,000시간 3년 동안 되는 거고, 그 3년 동안 공부해서 딱 시험 보면 합격하면 그 순간 내가 의사처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강력하게 권유를 해드립니다. 자, 전문 간호사 APN이라는 건요. 예를 들어서 가정의학 또는 뭐 내과, 소아과, 예방의학과 등 분야에 의해서 의사 감독 없이 환자에게 진단 및 치료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이 전문 간호사 APN은 1차 진료 시에 의약품은 처방은 물론 뭐 인슐린 펌프나 혈당 측정기 등 의료기기에 대해서도 의사 감독 없이 독자적으로 처방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일반 간호사는 의사가 계시고 의사가 김 간호사님 이분 그 혈당 측정 좀 해주세요. 이분 인슐린 펌프로 좀 해주세요. 의사가 지시하고 의사가 감독 뭐 지켜보는 것까지는 아니어도 뭐 옆방에 있거나 이런 상황에서만 할 수 있는데 이 APN이 딱 되는 순간 의사 없어도 내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이게 중요한 건데 그 얘기는 뭐냐? 내가 병원을 세워서 내 병원에서 나 혼자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의사와 뭐 깊이는 좀 다르겠습니다만은 좀 의사분들이 들으시면 기분 나쁘겠습니다만은 조금 어느 정도까지는 의사와 별 차이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뉴저지주는 전문 간호사의 1차 진료 및 처방을 허용한 28번째 주가 됐습니다. 자, 28번째 주가 됐다라는 건 그동안 27개 주는 그렇게 해왔다라는 얘기인데요. 이제 뉴저지 주까지 해서 28개 주가 된 건데, 미국의 그 APN에 대해서 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APN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석사 이상 교육을 받고 석사 이상 교육이라니까 되게 어렵게 알지만 일단 RN이면은 거기서 한 2, 3년만 더 공부하면 일단 그 APN 시험 볼 자격이 주어집니다. 뭐 주마다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은 저는 일단 캘리포니아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그 교육과 고급 임상 훈련을 받아서 합격한 그런 간호사를 통칭해서 APN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APN은 네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이제 APN이라고 부르기보다는 NP라고 많이 부릅니다. Nurse Practitioner라고 부릅니다. 이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보편적인 명칭입니다. NP. 어떤 분은 APN이라고 하면 잘 못 알아들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오히려 NP라 그러면 알아듣는 분들이 캘리포니아 쪽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APN 네 가지 유형 중에 이제 NP 말씀드렸고, 이제 두 번째는 CNS라 그래가지고 클리니컬 Nurse Specialist.
그건 이제 임상 간호사. 요건 이제 뭐 일반적으로 환자를 만나는 사람과는 조금 다를 수 있지만, 그리고 그 다음에도 뭐 CRNA라고 해서 뭐 마취 간호사도 있고요. 또 CNM이라고 해서 조산사 등도 있습니다. 전문 조산사. 이분들이 사실 다 의사하고 큰 차이 없이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분들입니다. 자, 이 중에서 우리 한인들도 많이 있고 가장 보편적인 게 이제 제가 NP라고 말씀드렸죠. Nurse Practitioner. NP는 가장 흔히 접하는 그 APN의 유형인데요. 어찌 보면 거의 의사입니다. 환자 진단 및 치료도 할 수 있고 약 처방도 직접 내릴 수 있습니다. 또 주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인 의사 역할의 일부를 수행합니다. 쉽게 말해 간호사이지만 일정 부분의 의사 역할까지 하는 그런 의사 같은 간호사 뭐 이겁니다. 사실 제 경험담을 말씀드리면 오래된 제 이제 주치의 LA에 제일 유명하신 이제 닥터분이 계신데 그분 오랫동안 이제 제 주치의였는데 어느 날 갔더니 그분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다른 의사분이 저를 이제 진찰을 해주시고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그 무슨 제임스 뭐 정인가 뭐 그랬었어요. 그 이름 그 가운에 이름 써 있으니까 저는 그래서 제 주치의 닥터 누구가 자신의 후계자로 누구를 데려왔구나, 다른 닥터를 데려왔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가만히 가운을 보니까 NP예요, NP. 닥터가 메디컬 닥터 MD가 아니고. 근데 그래서 그분이 저의 진찰 다 하고 진료 다 하고 주사 놔주고 약 처방 다 해줬어요. 저는 그래서 처음에 그분이 의사인 줄, 닥터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알고 있었으니까 나오면서 그냥 그렇구나 하고 이제 알고 오늘 제 주치의가 오늘 바빠서 병원에 안 계시구나. 저는 이제 알고 그리고 이제 나왔는데 그 다른 환자분들 기다리고 있던 그 중에는 뭐 할머님, 할아버님들도 많이 계셨는데 그분들은 모두 그 제임스 정이라는 그분이 메디컬 닥터인 줄 알고 계시더라고요. 네. 이게 뭐 제가 뭐 무슨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NP가 뭐 일부러 속이고 뭐 의사예요 그러는 건 아니지만 뭐 의사나 별 차이 없이 진료 행위를 할 수 있다라는 걸 제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그 사례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자, 가장 더 중요한 부분인데요. 더 중요한 건 결정적인 겁니다. 주마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는 이제 NP Nurse Practitioner가 자기 이름으로 클리닉도 오픈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자격 취득은 의사에 비해서 훨씬 수월하지만 의사처럼 자기 이름으로 클리닉을 오픈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한인 간호사분들이 간호사 되신 후에 좀 힘들어도 한 2, 3년만 더 공부해서 NP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메디컬 닥터가 되기까지는 너무 힘들잖아요. 그거는 뭐 정말 사명감 있고 뭐 그런 분들이 메디컬 닥터까지 하시는 거지만 뭐 꼭 그렇지 않더라도 간호사 라이센스를 받았으면 한 2, 3년 더 공부해서 NP가 되면 이건 인생이 바뀝니다. 완전히 다른 스테이지입니다, 이거는. 자, 간호사가 되기 위해서 가장 빨리 취득하는 사람은 뭐 2년, 조금 늦으면 한 4년, 평균 잡아 한 3년 정도, 뭐 중간중간에 뭐 파타임으로 공부해서 나는 더 걸렸어요. 이런 거 말고 그냥 일반적으로 풀타임으로 공부해서 이제 그렇다는 것이죠. 2년 내지는 4년이니까 대충 한 3년 정도. 그렇게 간호사가 된 후에, RN이 되고 난 후에 대학원 과정으로 한 2, 3년 정도만 더 공부하면 NP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시험을 합격해야 되니까 시험 볼 자격이 생깁니다. 그래서 시험 봐서 합격하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1차적인 진료 다 할 수 있고 자기 이름으로 클리닉을 낼 수도 있고 하니까 어찌 보면 가장 빠른 성공의 지름길이기도 합니다. 연봉 차이도 많이 납니다. 이제 자기 이름으로 클리닉을 오픈하면 비즈니스가 되니까 그때부터는 다른 얘기겠지만 그냥 어디서 연봉 받고 일한다는 전제하에 일반 간호사 즉 RN의 경우에 평균 연봉이 뭐 9만에서 10만, 11만 불 정도 이렇게 됩니다만은 NP가 되면 평균 연봉이 한 자리 숫자가 아니고 12만에서 출발해서 한 15만까지 이 얘기가 다른 겁니다. 그런데 혹시 원한다면 자기 이름으로 클리닉을 개설해서 병원 비즈니스, 클리닉을 할 수가 있죠. 운영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은 뭐 내 연봉이 얼마인지는 그거는 모르죠. 정말 운영을 잘하면 연봉이 아니라 뭐 1년 그냥 수입으로 말할 수 있겠죠. 수입 뭐 20만 불, 30만 불도 올릴 수 있죠. 내 이름으로. 네. 주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은 캘리포니아를 주로 예를 들면 NP는 이제 본인 이름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기 병원에서 본인이 의사처럼 환자 진료, 치료 직접 할 수 있고 약 처방도 쓸 수 있고 또 중요한 게 내가 클리닉을 오픈했으면 NP인데 메디컬 닥터가 아닌데 내 이름으로 이 보험 청구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내 비즈니스 의사처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호사가 됐다면 거기에서 한 2, 3년 정도만 더 열심히 공부해서 NP가 되라고 혹시 타주에서는 NP라는 말을 많이 안 쓴다면 APN이 되라고 저는 적극적으로 권유합니다. 한인 1세는 뭐 물론이고요. 2세들도 의사가 되고 싶긴 한데 또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는 의사를 만들고 싶긴 한데 한편으로는 그렇게 애써서 공부할 거 생각하면 좀 안쓰럽기도 하고 막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정말 사명감 있고 그런 친구들은 이제 의사 공부를 이제 쭉 가되 꼭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부모 입장에서도 적당히 고생해서 적당히 성공하는 게 NP가 최고입니다. 네, 저는 그 적극 추천합니다. 네. 이게 이제 가능한 지역이 이번에 뉴저지를 포함해서 28개 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 28개 주는 어디냐? 제가 그 28개를 다 부르기가 좀 힘들 것 같아서 링크에 올려드릴 테니까 보세요 하려다가 또 여러분도 언제 보세요. 그래서 제가 좀 힘들어도 28개 주를 좀 빠르게 다 읽어드릴게요. 자, ABC 순서대로 우선 가보겠습니다. 근데 일단 그 서부 지역부터 보겠습니다. 서부 지역, 그 다음에 중서부, 뭐 남부, 동부 이렇게 볼게요. 자, 서부 지역부터 서쪽부터 쭉 가겠습니다. 알래스카, 애리조나, 콜로라도, 하와이, 아이다호, 몬태나, 네바다, 뉴멕시코, 오레곤, 유타, 워싱턴주, 와이오밍주 등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캘리포니아 당연히 들어가고요. 그리고 중서부, 아이오와, 캔사스, 미네소타, 네브라스카, 노스다코타, 그리고 사우스다코타 등입니다. 자, 그리고 남부로 가봅니다. 아칸사스, 그 다음에 미시시피, 테네시 주입니다. 그리고 북동부로 가보겠습니다. 커네티컷, 메인, 그리고 매사추세츠, 뉴햄프셔, 뉴욕, 로드아일랜드, 그리고 버몬트 주 등입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워싱턴 DC, 거기도 해당이 됩니다. 자, 이렇게 많은 지역에 계신 분들, 주위에 혹시 RN, 전문 간호사 계시면 한 2, 3년 더 공부해서 이제 APN이 되라. 서부 지역에서는 이제 NP가 되라. 그렇게 조언해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강추 드립니다. 자, 다음 스토리입니다. 이번 스토리는요, 출생시민권, 판사는 줘야 한다고 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멍청하다라고 쏘아붙였다라는 스토리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긴 얘기를 짧게 축약하려니까, 요 축약하는 제목 만드는 이것도 또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어쩌다 보면 잘 생각이 안 날 때도 있고. 근데 요번엔 제가 별로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근데 여하튼 축약하면 요런 얘기입니다. 자, 어제 그 연방 대법원에서는요, 출생 시민권을, 이건 뭐냐, 미국에서 태어나면 부모가 불체자든 뭐 시민권자든 영주권자든 관광원 사람이든 상관없이 미국에서 태어나면 자동으로 미국 시민권을 받잖아요. 네. 그게 뭐 저는 지지하는 입장이다, 반대하는 입장이다,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어제 있었던 뉴스를 팩트만 그대로 전해드립니다. 어제 연방 대법원에서는 출생 자동 시민권을 이렇게 주는 걸 금지한다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그 행정명령에 대한 심리가 시작됐습니다. 근데 어제 심리 시작된 첫날이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방청석에 나와서 참관을 했습니다. 이 미국의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어제 심리에서 대부분의 연방 대법관들은요, 이 출생 시민권을 제한해야 한다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그 주장에 대해서 강하게 부정적인 그런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그래서 심리 첫날부터 이제 뚜껑은 열어봐야 되겠습니다만 심리 첫날 어제 그것만 딱 보면 연방 대법관들이 출생 시민권을 그냥 계속 줘야 된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나중에 판결 내릴 때 그렇게 내릴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할 정도의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이걸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직접 참관한 다음에 이런 분위기를 느꼈는지 나중에 나가면서 되게 화내고 나갔어요. 네. 자,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최초로 연방 대법원의 심리를 직접 참석해서 방청석에서 방청을 한 기록을 세운 트럼프 대통령은 심리가 끝나자마자 법정을 떠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미국은 멍청하다라고 멍청하다라는 말을 하고 갔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부모 중 누구도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닐 경우에 미국에서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시민권을 자동으로 부여하지 말라 라는 행정명령에 사인했죠. 사인 이렇게 하시죠. 네. 이에 대해서 이제
법원에 이제 이에 대해서 이제 미국의 이제 여러 시민 단체들이 이제 소송을 걸었죠. 이건 수정헌법 그 14조에 어긋나는 거라고 이제 소송을 걸었죠. 이제 그 소송 건 거에 대해서 이제 하급심에서 심리가 있었는데 하급심에서 1차적으로 수정헌법 14조에 위배되는 행정명령이다라고 먼저 제동을 걸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연방 정부 측에서 또 항소하고 뭐 그래서 결국은 연방 대법원까지 올라간 겁니다. 이게 근데 어찌 보면 이제 마지막 절차인데 결국 대법원까지 올라와서 어제 대법원 심리가 시작된 겁니다. 자, 대법원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법관 9명인데 지금 보수 성향 대법관 6명, 진보 성향 3명이죠. 그렇게 구성된 대법관들은 그런데 이제 어제 심리에서 이 정부 측의 논리에 따라서 상당히 의구심을 제기했습니다. 왜 지금 그 트럼프 행정부가 보수 성향, 그것도 뭐 극보수 성향의 정부기 때문에 대법관들 중에 보수 성향 대법관들은 정부 쪽에 좀 우호적인 그런 질문을 던지고 그럴 것 같은데 이게 아니었단 말이죠, 어제는. 자, 보수 성향의 존 로버트 대법원장은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 정부 측 대리인으로 나온 변호사한테 정부가 원정 출산의 폐해 때문에 이런 걸 한다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원정 출산으로 인한 어떤 피해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증거를 제출해라 라고 그랬습니다. 말로만 그러지 어떤 원정 출산 때문에 미국이 데미지를 입은 그런 게 구체적으로 아무것도 증거를 너희들 제출하지 않았지 않느냐 얘기했습니다. 이건 뭐 사실 뭐 보수 진보를 떠나서 판사로서는 당연히 할 수 있는 얘기죠. 자, 그랬고요. 어제 심리에서 이제 진보 성향의 대법관들보다도 오히려 보수 성향의 대법관들이 더 정부 측을 좀 밀어붙였달까? 뭐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일부 보수 대법관들은 새로운 기준으로 만약에 이걸 그 행정명령이 맞다라고 판결을 내릴 경우에는 엄청난 행정적인 혼란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그런 거는 대비가 세워져 있느냐? 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정부 측의 대리인 변호사들이 제대로 답변을 못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 또 다른 보수 성향의 대법관 닐 고서치라는 대법관은 미국에서 태어난 신생아가 미국 거주자의 그러니까 뭐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미국 거주자의 자녀인지 아닌지를 따져야 한다면 그럼 과연 누구의 거주지를 그 기준으로 해서 따져야 하는 것이냐라고 물으면서 그럼 예를 들어서 신생아가 있고 이제 부모가 있다면 그 남편의 거주자를 중심으로 따져야 되냐? 아니면 아내의 거주지를 따져야 되냐? 또 만일 산모가 미혼모이거나 아이의 아빠가 누군지도 알 수 없는 어떤 그 뭐 성적인 범죄 피해를 당해서 아이 아빠가 누군지도 알지도 못하는 그런 비극적인 그런 일도 있는데 그렇다면 그 도대체 그 아이의 부모의 누구 거주지를 따져야 하는 것이냐? 아빠를 중심으로 따져야 된다면 얘 아빠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뭐 이렇게 된다면 도대체 그때 어떻게 할 것이냐라면서 태어나는 모든 아기에 대해서 일일이 이 검증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말이냐라면서 정부 대리인을 몰아붙였습니다. 누가 들으면 마치 그 진보 성향 대법관이 하는 말 같았습니다만은 모두 보수 성향의 대법관들이 정부를 질타한 그런 질문들이었습니다. 심리가 이런 상황으로 이제 1시간 정도 있었는데 그렇게 끝나자 트럼프 대통령은 잔뜩 화난 표정으로 지금 미국은 멍청하다라는 말을 남기고 법정을 떠났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언제 이게 결판이 나느냐? 대법원은 오는 6월 말이나 7월 초에 최종 판결을 내릴 것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판결 결과는요, 그런데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도 주시하고 있어야 할 만한 판결입니다. 이 다른 뉴스보다도 사실은 이 뉴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국 사회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아니 지금 있는 대로 그대로 하라고 판결이 내리면 뭐 엄청날 거 없잖아요. 뭐 변화되는 엄청나는 건 아니지만 사회에 미치는 그 어떤 메시지랄까? 이런 면에서 엄청납니다. 그래서 보수는 보수대로 진보는 진보대로 지금 큰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 이게 이제 심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심리가 6월 말쯤에 이제 끝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꼭 결과를 이제 주시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대로 바로바로 이제 해드릴 테니까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 이렇게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구독, 알림 설정 꼭 해놓으시고 그리고 이제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스토리가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빌드업 스토리 전해드리겠습니다.
빌드업, 무언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조금씩 이제 구축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빌드업이라고 하잖아요. 자, 미국이 덴마크령 그린란드에 군사기지 3곳을 추가적으로 만드는 그런 방안을 지금 덴마크와 협의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미국 본토 방위를 관할하는 북부사령부는 그린란드 남서부 해안을 포함한 3곳에 미군 기지를 추가적으로 만드는 방안을 지금 덴마크와 협상 중이다라고 합니다. 덴마크도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무슨 소리야? 이거는 협상할 가치도 안 돼. 협상 테이블에 올릴 만한 사안도 아니야 하면서 뭐 협상을 거부한다거나 그런 입장은 아닙니다. 한번 뭐 얘기를 해보죠. 뭐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린란드 남서부 해안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이 그린란드 남서부 해안은 과거 2차 세계대전과 그 냉전 시기에 미군 기지가 거기 있었습니다. 미군 기지로 한때 오랫동안 사용됐다가 미군이 뭐 그때 이제 냉전이 좀 풀어지면서 철수한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정 부분은 뭐 좀 폐허화되어 있는 그런 그 시설도 있고요. 대부분은 그렇게 철거됐지만 거기 이제 공항도 있었거든요. 미군이 있어야 되니까. 근데 소규모 공항은 현재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무슨 군 시설 공항까지는 아니어도 소규모 공항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미국이 다시 들어가겠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은 1951년 덴마크와 체결한 방위 협정을 근거로 그린란드에 광범위한 군사적 접근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근거로 이런 일로 와봐 얘기 좀 해보자라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죠. 다만 현재는 그린란드 내에 미사일 방공시설 한 곳만 갖고 있는 게 전부입니다. 미국의 입장으로서는. 근데 이제 이거를 지금 빌드업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 안보를 이유로 삼아서 그린란드 병합 야욕을 뭐 노골적으로 드러내서 나토 소속 유럽 동맹국들의 강한 반발을 샀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심지어 덴마크는 지난 1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를 차지하기 위해서 무력도 불사하겠다라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이 저거 빈말이 아닐 수도 있어. 진짜 정말 뭐 지상군을 상륙시켜 갖고 일정 지역을 장악한 후에 미군 기지를 세우고 그러면서 그린란드를 하나씩 점령해 나갈 수도 있어. 이거 빈말이 아니야. 트럼프 같으면 할 수 있어. 뭐 이런 생각이 덴마크 사람들한테, 덴마크 이제 정치인들한테 깊이 박혀서 실제로 미국이 그린란드를 점령하지 못하게 아예 그냥 미국이 비행기 내리지 못하게 그 활주로를 폭파시켜 버리자. 그래서 활주로를 폭파시키는데 필요한 폭발물, 폭약 이거를 준비하는 과정 거기까지는 실제로 갔었습니다. 폭파시키지는 않았지만 그 정도로 굉장히 이제 심각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미국이 어느 순간에 트럼프 대통령이 어느 순간에 그린란드에 대한 얘기를 그 문제를 외교로 풀겠다라고 하면서 궁극적으로 폭파하기 일보 직전에 이제 멈췄습니다. 폭파는 안 시켰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이와 관련해서 미군의 그린란드 미군 기지 확대 시도가 있는 것 같다. 그린란드를 향한 트럼프 대통령의 그 관심이 식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분명한 신호다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궁극적으로 그린란드에 미군 기지를 설치하기 위해서 지금 빌드업을 하고 있는 과정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분석 기사를 썼습니다. 자, 그린란드를 어떤 형태로든 확보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그 빌드업이 현재 진행형이다. 지금은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자, 다음 스토리입니다. 무인 자동차는 집단으로 멈춰설 위험이 있다. 라는 제목의 스토리 전해드리겠습니다. 중국 얘기입니다. 이거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이 바이두라는 유명한 중국의 대기업 있죠. 그 바이두가 운영하는 로봇 택시들이 집단으로 고장을 일으켜서 일제히 백수십 대가 도로 한복판에 멈춰서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중국 현지 매체에 따르면 어젯밤 9시쯤 우한 시내 곳곳에서 다수의 로봇 택시가 갑자기 운행을 멈추면서 그 안에 승객들이 있는데도 갑자기 멀쩡히 가다가 다 멈춰버리는 거예요. 도로에 있는 자율주행차가 다 멈춰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운전하는 것만 가고 있고. 그래서 그 자율주행 로봇택시 안에 타고 있던 승객들이 꼼짝없이 갇혀있는 고립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한 시민은 가족과 함께 외출했는데 그 자율주행차를 탔는데 차가 고가도로로 올라간 뒤에 고가도로 중간에서 갑자기 멈춰섰다. 그러면서 뒤에 막 차량이 계속 지나가고 그래서 중간에 내릴 수도 없었다. 문을 열고 내리면
위험하잖아요. 옆에 지나가는 차가 나를 팡 칠 수 있으니까 내리지도 못하고 엄청나게 두려워서 1시간 넘게 떨고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예, 그는 차 내부에 있는 긴급 구조 버튼을 눌렀지만 응답도 없었다라면서 주변에 차들이 하도 많이 지나가서 함부로 내리지도 못하고 결국은 셀폰으로 경찰에 긴급 구조 신고를 해서 경찰들이 와서 도로 다 막고 결국은 구조해줬다라고 말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한 경찰관은 관할 구역에서 100대가 넘는 그 차들로부터 로보택시가 신호가 끊겼다, 내가 차 안에서 고립됐다라는 그런 신호가 접수됐다라고 말했습니다. 도로 곳곳에서 승객들이 차에서 내리지도 못해서 그 구조해달라는 그 구조 신고도 100수십 건이 순간적으로 갑자기 접수가 됐다라고 말했습니다. 차 내부에 있는 그 긴급 버튼을 누르면 문을 내가 손으로 열고 나올 수는 있습니다만은 주변에 주행하는 차들이 계속 지나가니까 승객들이 함부로 내리지도 못하고 그냥 버튼을 누르고 나중에 결국 셀폰으로 경찰을 부르고 했던 일이 발생한 겁니다. 경찰은 시스템 장애로 인한 사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하지만 지금 정확한 원인은 아직까지 찾지 못하고 현재 조사 중에 있다. 뭐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우한에서 운행 중인 이 자율주행 택시들은 운전자가 아예 없는 완전 무인 자율주행차입니다. 지금 샌프란시스코나 LA나 라스베가스나 이런 데서는 가끔 보시죠. 라스베가스는 아마 아주 가끔 보실 거고 LA는 한인타운에서 자주 봅니다. 자주 봅니다. 그리고 샌프란시스코는 아주 자주 볼 겁니다. 아예 사람이 아예 없어요. 스마트폰 앱으로 호출하고 또 차를 탄 후에 차 내부 온도를 내가 스마트폰 앱으로 조절할 수도 있고 뭐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격은 중국의 경우입니다. 가격은 일반 택시에 비해서 더 저렴해서 최근 중국에서 급속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저도 LA 그 K타운에서 한번 일부러 불러갖고 타봤다고 말씀드렸죠. 저는 일부러 경험해 보려고 탔어요. 이제 앱으로 웨이모 불렀습니다. 웨이모 딱 부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차가 문이 열리나 궁금해서 앱 설명서를 봤더니 이 웨이모 차가 나한테 다가오면 내가 앱을 갖고 이렇게 대래요. 그러면서 뭘 누르래요. 그랬더니 차가 잠겨있던 문이 촥 열리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열고 탈 수 있었고 타고 난 다음에는 뭐 헬로우 하면서 인사하고 뭐 다 합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내가 음악 볼륨도 조절할 수 있고 또 뭐 진짜 안에 실내 밝기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또 실내 온도도 내 앱에서 다 조정할 수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이거 잘 갈래나 불안했는데 뭐 조금 타다 보니까 뭐 레프턴도 찬찬히 잘하고 어찌 보면 차분하게 운전하는 사람 운전자 같은 느낌도 조금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사람만큼 제가 마음이 놓였던 건 아니지만 약간 그런 정도의 속도랄까? 전혀 과속도 안 하고 비교적 안정되게 운전한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라 갑자기 시그널이 끊겨버리니까 이런 일이 발생한 거죠. 차가 서버린 겁니다. 어떤 이유로 인해서 당시 이제 우한에서 이 100여 대가 넘는 자율주행차가 집단으로 고장을 일으키고 정지했는지는 아직 원인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영화 제목은 지금 잊어버렸는데요. 그 헐리우드에서 만든 미국 영화에서도 몇 년 전에 이와 거의 똑같은 상황을 묘사한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자율주행 전기차를 타고 가다가 도로의 그 모든 그 자율주행 차량들이 컴퓨터 해킹에 의해서 전부 다 이 영화 속에서는 그냥 가만히 딱 쓴 게 아니에요. 쓰면 그나마 다행이죠. 전부 다 쓰질 못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반대예요, 반대. 스탑이 안 되는 거예요. 전부 다 스탑을 못하고 질줄 알고 쾅 수백 대가 들이받는 그런 스토리로 만든 영화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이 현실 속에서 비슷하게 발생했다라는 걸 느끼게 됐습니다, 이번에. 전에는 과거에 뭐 전에 그 Back to the Future 이런 거 기억나세요? 마이클 제이 팍스가 주연했던 Back to the Future. 그 영화에서 왜 그 스케이트보드가 땅에서 이렇게 살짝 탁 공중으로 뜬 다음에 떠서 확 날아가고 그런 거 봤잖아요. 그게 한 30년 전에 나왔던 영화인데 최근에 나왔잖아요. 호버라고 하나? 이렇게 살짝 떠서 가는 거. 그러니까 전에는 그런 그 SF 또는 미래 영화에서 봤던 그 미래의 모습을 현실에서 우리가 보려면 한 10년, 20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 후에 봤는데요. 요즘은 몇 년 전에 본 그 미래 영화를 불과 한 2, 3년 후에 현실에서 보게 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완전 자율주행. 아주 편한 세상을 만들어주는 그런 기술인 것만은 틀림없습니다만은 가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살짝
등골이 오싹한다. 뭐 그런 느낌도 좀 갖게 됩니다. 이게 이제 뭐 아무래도 과도기여서 그런가요? 하여간 지금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여기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에게는 특별하게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아주 특별한 아주 즐거운 아주 기분이 좋은 아주 편안한 아주 행복한 아주 추억의 남을 같은 코스 같은 일정이라도 추억은 차이가 납니다. 고객 만족도 1등 아주 투어. 내 인생 최고의 순간 1등 여행 아주 좋은 아주 투어 아주 좋은 213-388-4000